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거 그런 것도 좋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텐데. 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취임 일성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꽉 막힌 정국을 물고 틀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 야당을 향해서 민생 협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제가 따뜻한 사람인데 정치하면서 조금 저의 천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늘 또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고집부리거나 또 다시 차갑게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탈색해서라도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거 그런 것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야당을 향한 낮은 자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야당이 주도해 좋다. 이 말은 굉장히 그야말로 야당 맞춤형 발언이겠죠. 그렇죠. 준비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민주당 원내대표 표심 자체가 친문 주류였는 김태형 의원 대신에 비주류가 꼽혔던 이인영을 선택한 것 자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당의 표심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대강 충돌로 일관해 왔는데 어쨌든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표를 구하는 거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표심을 잘 알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국 첫 일성으로 야당에게 굉장히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야당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이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아예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로 출근을 해라. 거기 가서 살아라. 그렇게 했네요. 박지원 의원 인터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네. 본인이 원내대표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 네.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했다고 이제. 네, 3번 하신 분은 많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 봤더니 현역 의원들 중에서 그렇다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당 원내대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국회 어떤 의석수 분포를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쉽게 일이 처리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뭐 총선도 좋고 대선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됐든 같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입법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을 정책에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거고 그러니 예전처럼 대치 이런 것보다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자꾸 원내대표실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화합하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낮은 자세로 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의 굉장히 바람직하고 적절한 조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생 협치 손을 내민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그렇다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색깔하고 똑같은 자켓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비슷한 아까 바른미래당 아니, 사진 찍어놓으면 민주당에서 바꿨습니다.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인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약간 좀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형님을 모시고 여야 밥상을 했는데 이제 민생이 나타나죠. 제가 민생과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자켓까지 준비한 걸 보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다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화기애, 네. 국면 전환 이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지층이 양정당 결집하고는 있지만 이런 긴장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 원내대표, 새 국면 이런 시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자기 PR,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밥 잘 사준다. 단식 투쟁까지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예. 왜냐하면 또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네. 장애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쁜 누나 또 원샷을 받게 되는 네. 주목 효과도 있는데 조수진 부장님, 네. 저도 밥 잘 먹습니다. 제가 사드려야겠죠. 지난주간. 네. 네. 일단은 두 사람이 이 경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이냐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우려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장면 보고 굉장히 훈훈하다. 아, 예. 이게 바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출해야 될 저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는요.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여당의 원내총무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때 네. 원내총무였는데 그때 여당 원내총무의 제일 덕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박상천 원내대표, 정균환 원내대표. 1번 야당 원내대표에게 밥을 많이 사야 된다. 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훈훈해지고 그만큼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훈훈한 장면 하나가 참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점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내가 밥 먼저 사줄게. 네. 국회에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줘.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근데 저 장면 있잖아요. 저렇게 네. 나란히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이라면서요. 조수진 부장. 제가- 10년 전에. 예, 2010년에 두 분을 나란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두 분이 당시에 여야의 유일한 젊은 40대 최고위원이었어요. 아, 유일한. 그 당시에 10년 네. 전에. 그러니까 나경원 최고위원은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었고요. 네. 이인영 최고위원은 야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지금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 사옥에서 1시간 반을 그러니까 예정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 사진입니까? 10년 예. 전? 예. 10년 전 40대 젊은 최고위원 시절 두 분의 만남, 네. 인터뷰 모습.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인영 최고위원이 그때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2살 누나잖아요, 2살. 1살. 한 살이가 예. 82학번 나경원 아닌가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3년생이고 아. 이인영 최고위원은 64년생인데 재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학번이 두 학번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네. 나경원 그때 최고위원이 이렇게 안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인영 최고위원이 그게 무슨 안경이냐? 그러니까 인영아 돋보기야. 이러니까 누나가 돋보기 써?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있잖니?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했고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접점이 없을 것 같다. 제가 물어봤어요. 한 분은 운동권 엘리트, 한 분은 정말 학구적인 엘리트.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인영 최고위원이 우리는 동시대를 살았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87년 민주항쟁 시절에는 누구는 돌을 던져야 했고 누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만 돌을 던지는 우리에게 박수를 쳐줘야 됐다. 서로의 역할이 있었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자, 이인영 새 원내대표, 야당과의 대화는 물론이고요.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북한이 발사한 불상의 발사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합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를 2발을 발사했다. 자, 이렇게 되면 앞부분에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 중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발사했던 신형 유도 무기,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신형 유도 무기를 오늘 총 사정거리를 모두 보내는 400여 킬로미터로 보내는 한 발, 그리고 유효 사거리 270킬로미터, 신오리에서 서울까지 270킬로미터죠. 딱 그 거리로 한 발 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다시 한번 완벽한 기술로 구현을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노동이나 스커드 ER 중거리 미사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단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와 낮은 발사, 낮은 각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거리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충분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계속 나누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인영 새 원내대표 오늘 첫 회의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세 번째로 총선이 1년밖에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당 간의 경쟁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멋진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인 찍는 정치, 또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어요. 1.6%포인트 차면 우리가 틀끝 차이, 네. 종이 한 장 차이 이런 이야기를 네. 쓸 수가 있거든요. 저런 차이가 만들어진 건 중도층 때문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도층에서 움직인 이유가 두 정당의 지지율이 불과 1.6%포인트 차인데 이제 역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목할 부분은 이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과연 역전 현상의 동력이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대북, 또 경제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황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어디까지 효과를 줄 것인가.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위기 국면에 빠졌을 때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임기 2주년 무렵에 지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저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호남, 30대, 화이트 칼라가 과연 결집할지 네.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내홍으로 치닫던 이 바른미래당.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선언으로 약간 좀 마무리가 되는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 회의에서 모처럼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 모두가 함께 박수치고 웃으면서 만족한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오는 것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다른 정당들과는 어떠한 형태로의 통합이나 선거연대 등을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김관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아니 절대 사퇴가 없다라고 계속 선을 긋다가 갑자기 사퇴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본인이 짜놓은 각본이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게 다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때마다 김관영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를 끌어내려서 바른정당 개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호남계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합당을 하려는 선거 연대를 하려는 그런 전략이다. 따라서 여기에 내가 말릴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사퇴 결정하면서 결의문화 채택을 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통합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의 통합은 없다 이런 이제 결의문을 했는데 결국 이 자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바른미래당이 기호 3번으로 끝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다만 생각해보면 패스트트랙 혼란이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지만 민주당이라든지 한국당은 계속 지지층이 겹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자강이 더 힘든 상황이 와버렸는데 이런 상황이 본인의 작전이다 이게 하는 게 오히려 사퇴의 명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박지원 이 민주평화당 의원은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이 만장일치 결의문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요. 손이 발을 너무 늦게 뺐기 때문에 이제 손까지 물러갑니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 당이 됐고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의했지만은 합당한다. 이렇게 결의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한국당하고 합칩니다. 박지원 의원은 결국에는 한국당이랑 합칠 것이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네요. 네, 정치구단 박지도 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이 총선을 앞두고는 이 합당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 바닥을 헤매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로는 합당 효과가 미미하고 제한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합당이 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네. 총선 이후에는 한 표라도 긁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가능해 보인다. 때가 아니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